아버님, 저는 쌀 한 되를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고 반되 두 홉을 남겼습니다. 절약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집안 종들 밥을 줄이고 어르신 반찬을 줄이고 일하는 사람들까지 줄인 것이냐? 최 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가 지킨 것은 쌀 한 대뿐이여 네가 잃은 것은 이 집사람들의 마음이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정작 모두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쌀 한 되를 받았던 셋째 며느리. 아버님, 저는 쌀을 다 써버렸습니다. 손에는 쌀 한 톨도 없었습니다. 아버님께 드릴 쌀자루도, 불린 재산을 담은 보따리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한 달 동안 무슨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한 것일까요? 쌀 한 되를 몽땅 털어버린 셋째 며느리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한 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트하트입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 가회방에는 박가라는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끄덕이는 거상이 살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곡물 장사를 해온 집안이라 집 뒤편 창고에는 쌀가마니가 하늘 높이 쌓여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는 3대째 내려온 육중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느티나무 아래 평상에는 지금 이 이야기의 씨앗을 뿌린 사람, 바로 박대감이 앉아 계셨습니다. 박대감. 이름은 박성준. 젊어서는 맨주먹으로 전국 8도의 곡물 시세를 꿰뚫으며 재산을 일군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재산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한양 성내 집만 셋이요, 경기도 광주의 논밭이 수십 마지기, 충청도 공주까지 이름이 알려진 큰 상단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박대감에게는 커다란 근심이 있었습니다. 세 아들은 모두 일찍 세상을 뜨거나 병약하여 집안을 이어받을 형편이 못 됐고 며느리 셋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거대한 집안을 맡아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것이 박대감의 밤잠을 빼앗는 고민이었습니다. 첫째 며느리 최 씨 부인은 경기도 수원 세도가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비단옷에 옥비녀를 꽂고 언제나 어깨를 고추 세운 채 집안 종들을 다룰 때도 눈빛 하나로 제압하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엄 뒤에는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가 숨어 있었지요. 둘째 며느리 조 씨 부인은 한양 무반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말솜씨가 좋아 사람을 잘 웃겼지만 그만큼 허영심도 깊었습니다. 남이 칭찬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 칭찬을 얻기 위해서라면 사실을 살짝 비틀기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 연화. 전라도 나주에서 올라온 몰락한 선비의 딸이었습니다. 비단옷 대신 무명 저고리를 입고 옥비녀 대신 나무비녀를 꽂고 새벽부터 부엌에 나와 직접 밥을 짓고 청소를 했습니다. 집안 종들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는데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화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남 앞에서 크게 말하지 못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눈물만 삼킬 뿐 자신을 내세우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몰락한 집안에서 자라며 몸에 밴 조심성이 때로는 그녀를 투명 인간처럼 만들어버리곤 했지요. 이 동네에는 감노인이라 불리는 꼬부랑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집도 없어 마을 처마 밑을 전전하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할머니 말씀은
언제나 나중에 가서 맞아떨어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연화야, 네가 하루도 쉬지 않고 저 집 부엌을 지키는 것을 보았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재물은 물과 같은 것이다. 가두어 두면 썩고 흘러야 살아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을 얻는 것이야. 쌀 한 되라도 그것을 나누면 쌀 한 섬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거든. 할머니, 말씀은 알겠는데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집의 가장 보잘것없는 며느리인 거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때가 오면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 이토록 큰 울림을 가지게 될 줄은 그때의 연화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깥 집안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최 씨 부인은 아침마다 시아버지 대감에게 정성스럽게 문안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었습니다. 아버님, 어젯밤 창고를 점검해 보니 종 하나가 쌀을 조금 훔친 흔적이 있었습니다. 당장 내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는 있느냐? 증거까지야 없지만 수상한 것은 분명합니다. 의심스러운 자는 미리 쳐내야 집안이 평안한 법입니다. 박 대감은 아무 말 없이 찻잔만 들었습니다. 둘째 조씨 부인은 문안 자리에서 언제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아버님, 오늘 아침 연꽃죽을 쏘았는데 어찌 드셨습니까? 제가 특별히 정성을 들였는데요. 달더구나. 호호호, 감사합니다. 사실 옆집 부인께서 제 솜씨를 보고 감탄하시던데 아버님께 칭찬을 들으니 더욱 기쁘네요. 박 대감의 눈에 잠시 피로한 빛이 스쳤습니다. 아버님, 오늘 북촌장에서 다음 달 쓸 장작과 참기름을 사왔습니다. 지난달보다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단골 상인에게 부탁해 덜 비싸게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허씨 아주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여 죽 한 그릇을 갖다 드렸습니다. 허씨, 저자 골목에 사는 그 허씨 말이냐? 예, 아버님. 우리 집 빨래를 오래 맡아주신 분이십니다. 박 대감이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살림을 주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첫째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뒤주 열쇠를 차고 다니며 종들에게 쌀 한 홉까지 일일이 통제했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쌀을 얼마나 퍼가는 거냐? 눈깔이 없어. 눈금 맞춰서 담으라고. 부인마님, 어르신들 드실 분이 좀 더 있었어. 어르신이고 뭐고 아껴야 재산이 느는 법이야. 근본도 없는 것들이 주는 대로 먹으려 들어. 집안 종들과 일꾼들 사이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 첫째 마님은 평생 써도 못 쓸 재산을 두고 왜 저리 인색하신지 모르겠어.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쉿, 들킬라. 그래도 셋째 마님은 다르잖아. 어제 내가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직접 약을 끓여주시더라. 맞아, 셋째 마님은 사람이 달라. 악역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야 할 것 같군요. 첫째 최 씨 부인에게는 친정 쪽으로 연결된 대금업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권서방. 권서방은 어렵게 사는 백성들에게 쌀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는 장사를 했는데 최 씨 부인과 몰래 손을 잡고 바깥 집안의 재산을 이 장사에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번 달도 쌀 20가마만 더 빼주시오. 이자로 갑절은 돌아올 것이오. 천천히 하오. 대감이 눈치채면 안 되니 이들의 욕심이 집안 안에서 조용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냄새를 맡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야기의 물꼬가 터진 것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첫 서리가 내린 날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조용히 새 며느리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등잔만 켜져 있었고 대감 앞에는 작은 사발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는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구나. 아직 정정하다 했지만 지난달부터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 집안을 누가 이끌어 나갈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 같구나. 아버님, 당연히 제가. 잠깐. 내가 다 말하기 전에 끊지 마라. 쌀 한 되다. 내가 이것을 너희 셋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한 달의 시간을 줄 것이니 이 쌀 한 되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들어 가져오는 자가 이 집안의 뒤주 열쇠를 맡게 될 것이다. 쌀 한 되를 가장 가치 있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방법을 찾는 것은 너희가 할 일이다. 한 달 뒤 이 자리에서 결과를 가져오거라. 그 말을 끝으로 박 대감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마당에 서서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별것도 아닌 시험이네. 아껴서 갖고 오면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면 많아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연화에게는 집 밖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동네 빨래터에서 일하는 허씨 아주머니였습니다. 허씨 아주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고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는 억척스러운 분이었는데 연화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말동무가 되어준 이웃이었습니다. 마님, 얼굴이 어두우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주머니, 저 쌀 한 되로 한 달 안에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아이고, 그게 가능한 일이랍니까? 쌀 한 되면 우리 집 식구 하루치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첫째 마님은 아껴서 반되를 남기면 된다 하시고, 둘째 마님은 무슨 꾀를 부릴 것 같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이 쌀을 쌓아두기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걸까요? 마님, 그게 어리석다고요? 천만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쌀 한 되를 나눠서 무언가를 만든다. 처음 들어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화의 머릿속에 문득 감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물은 고이면 썩는 물이나 흐르면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다. 연화는 이튿날 아침 동네 어른들이 모이는 장터 어기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쌀뜨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쌀겨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오래된 방앗간 주인 영감이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양반댁 며느리가 그런 걸 왜 물으시오? 채통에 안 맞는 일 아니오? 영감님, 채통이 사람을 먹여 살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니 가르쳐 주십시오. 방앗간 영감은 잠시 연화의 눈을 바라보더니 탄식처럼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좋소. 그런 눈빛을 가진 사람에겐 내 뭐든지 알려드리리다. 연화는 결정했습니다. 아끼지 않겠다고, 숨기지도 않겠다고, 이 쌀 한 되를 세상에 흘려보내겠다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 방법대로. 그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양반과 며느리로서 저작거리에 나간다는 것. 손수 무언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것. 그것은 당시로서는 꽤나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알면 당장 혀를 찰 일이었고, 동네 사람들이 알면 수군덕거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날 아침
처음으로 자신의 발소리를 크게 내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장터에 나온 연화는 뜻밖에도 감노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노인은 장터 한켠에서 굶주린 듯 앉아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아침은 드셨어요? 오호, 연화 아니냐? 나야 여기서 볕이나 쬐고 있지. 제가 마침 미음을 좀 만들어 왔는데 드시겠어요? 감노인은 그 미음을 받아들며 연화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 결심을 했구나. 예. 할머니 말씀대로 흘려보내 보려 합니다. 잘했다. 그런데 연화야, 하나만 기억하거라.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야. 보는 것이 먼저야.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먼저 보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나눔이다. 아, 저분들에게는 미음이 필요하고 저 안악들에게는 내 안에 이미 답이 있다. 쌀 한두의 기적은 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쌀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연화가 처음 한 일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쌀을 씻으면서 쌀뜨물을 버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집에서는 쌀뜨물을 그냥 흘려버리는데 연화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항아리에 모아 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구수하고 따뜻한 미음이 되었지요. 연화는 이 미음을 들고 날마다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는 아침마다 굶주린 노인들이 몇몇 모여 있었거든요. 어르신, 뜨끈한 거 한 그릇 드십시오. 이게 뭐야? 쌀뜨물이잖아. 예, 쌀뜨물 미음입니다. 드셔보시면 속이 편하실 거예요. 처음에 노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쌀뜨물 미음이 뭐가 좋냐? 쌀밥이나 주지 하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한 모금을 마신 노인 하나가 눈을 감고 오래 음미하더니 구수하구만. 속이 따뜻해지네. 그 다음 날부터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면서 연화가 미음을 내놓는 시간에는 어느새 10명, 20명이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화가 눈여겨본 것은 쌀겨였습니다. 방앗간에서는 쌀을 도정하고 나면 쌀겨가 산더미처럼 쌓이는데 대부분 가축 먹이나 땔감으로 쓰거나 그냥 버렸습니다. 영감님, 이 쌀겨 좀 나눠 주실 수 있으세요? 쌀겨, 이걸 어디 쓰시려고? 세안제를 만들려고요. 쌀겨를 고운 천에 담아 얼굴을 닦으면 피부가 고와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앗간 영감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어차피 버릴 것이니 마음대로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연화는 쌀겨를 손으로 곱게 빻아 작은 못이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장터 빨래터에서 일하는 안악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걸로 세수해 보세요. 거칠어진 피부에 좋다고 하던데. 이게 뭐예요? 쌀겨. 하하, 쌀겨로 세수를 해요. 에이, 마님이 뭔 이상한 소리를 하시나. 안악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그 중 한 명이 연화를 찾아왔습니다. 마님, 그 쌀겨 주머니 있잖아요. 진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손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고, 얼굴도 뭔가 달라진 것 같고. 그러셨어요? 혹시 저도 하나 더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연화는 쌀겨 세안제를 조금씩 만들어 저작거리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머니에 엽전 몇 잎이었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왜 그리 손이 곱소? 바깥 집 셋째 마님이 만든 쌀겨 주머니예요. 진짜 효과 있다니까요. 정말요? 나도 사고 싶은데. 쌀겨 세안제로 번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그 돈으로 또 다른 씨앗을 샀습니다. 콩과 참깨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일거리가 없어 빈둥거리는 안악셋을 불러 말했습니다. 제가 콩과 참깨를 드릴 테니 두부와 참기름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팔리면 수익을 나눕시다. 에이, 마님, 돈도 별로 안 될 텐데요. 처음부터 많이 안 됩니다. 하지만 해봐야 알지 않겠어요? 안악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기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콩으로 만든 두부와 참기름은 장터에 내놓자마자 팔렸습니다. 연화가 쌀겨 세안제로 얻은 신뢰 덕분에 사람들이 저 여인이 파는 것이라면 믿고 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수익이 낮아 연화는 안악들에게 약속한 대로 나누었습니다. 어머, 마님, 이게 다 저한테요. 약속한 몫입니다. 다음 달에도 하실 건가요? 당연하지요. 마님만 믿을게요. 이렇게 연화를 중심으로 한 작은 나눔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쌀 한 대의 쌀뜨물이 미음이 되고, 쌀겨가 세안제가 되고, 그 수익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두부와 참기름이 되고, 그 수익이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연화의 손에는 수백 냥의 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신뢰와 감사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첫째 최 씨 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시험 첫날부터 쌀 한 되를 단단히 자기 방에 잠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집안 전체의 식비를 줄였습니다. 종들 밥도 줄이고 대감 반찬도 줄였습니다. 쌀을 아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으니까요. 그 결과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종들이 하나둘 도망가고 대감은 입맛을 잃어 기력이 더 쇠해졌습니다. 쌀은 남아 있었지만 집안 사람들의 마음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둘째 조씨 부인은 더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처음에는 대감에게 드릴 선물이라며 친정에서 쌀을 빌려와 양을 불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네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곧 박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박 대감은 우연히, 아니 어쩌면 일부러 장터 쪽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곳에는 연화가 쌀겨 세안제를 팔며 웃고 있었고, 옆에는 안악셋이 두부를 썰고 있었으며, 느티나무 아래에는 노인 15명이 미음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해냈구나. 대감, 셋째 마님이 이 한 달 동안 마을에 얼마나 많은 신뢰를 쌓았는지 모르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셋째 마님 말이라면 뭐든 믿고 따른답니다. 박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섰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그날 밤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쏟아졌습니다. 최 씨 부인에게 신복처럼 붙어있는 관 서방이 몰래 담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부인, 큰일 났소. 장터에서 들으니 대감이 셋째 마님 편을 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소. 뭐라고? 그 오막살이 집딸이 이 집 안주인이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동안 빼돌린 것이 들통나면 끝이오. 셋째 마님이 살림을 맡으면 장부를 뒤질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방법이 있어야지. 최 씨 부인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를 무너뜨릴 방법을. 첫 번째 수는 소문이었습니다. 바깥집 셋째 마님이 장터에서 물건을 판다지. 그게 사실은 몰락한 집안 딸이라서 돈을 몰래 챙기는 거래. 쌀겨 세안제도 몸에 안 좋다더라.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장터 안악들 사이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고, 연화에게 고맙다며 쌀겨 주머니를 사던 부인 하나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마님,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요? 소문을 막으려 하면 더 커질 뿐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소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 최 씨 부인은 두 번째 술을 꺼냈습니다. 연화를 도와 두부를 만들던 안악들을 하나씩 찾아가 돈을 쥐어주고 연화와 일을 끊으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이것 봐라. 셋째 마님 일 그만하고 이것을 가져라. 내가 더 좋은 일을 소개해 줄 것이다. 그래도 셋째 마님이 우릴 잘 대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오래 여기 있을 것 같으냐? 대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어서 판단을 잘 해라. 안악 하나가 결국 돈을 받고 연화 곁을 떠났습니다. 한 달 시험이 끝나기 사흘 전, 최 씨 부인이 마침내 연화를 정면으로 막아섰습니다. 셋째야, 내가 장터에서 장사를 했다지. 이 집 며느리가 저작거리에 나가 물건을 팔았어. 가문의 채통을 어디에 팔아먹은 거냐? 저는 제 쌀 한 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웃기지도 않아. 내까지 것이 뭘 해봤다고. 몰락한 집안 딸이 이 집 며느리 된 것만으로도 분수에 넘치는데 감히 집안 살림을 탐내? 저는 살림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이 오래도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이 이쁘구나.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가져올 쌀은 어디 있냐? 한 달 동안 장사해서 재산을 불렸다는 증거라도 있어. 그 밤 연화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큰일 났어요. 방앗간 영감이 최 씨 부인 쪽에서 돈을 받았대요. 이제 더 이상 쌀겨를 안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어제 장터에서 마님 것이라며 상한 두부를 팔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마님이 그런 적이 없으시잖아요. 누군가 모함을 하는 거예요. 하루 만에 연화가 한 달 동안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급처가 끊겼고 소문은 퍼지고 있었으며 도와주던 안악 하나는 떠났고 시험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내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했던 것인가? 처음으로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화는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쌀 한 되는 이미 다 썼습니다. 쌀겨 공급처도 끊겼습니다. 안악들도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허씨 아주머니마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물은 고이면 썩는 물이나 흐르면 세상을 살리는 강물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을 얻는 것이야.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재산.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한 달 동안 진짜로 잃은 것은 무엇인가? 쌀겨 공급처. 안악 하나?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이 아직 느티나무 아래에 있었습니다. 허씨 아주머니가 아직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달 동안 연화가 나누어 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이 마을 곳곳에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쌀이 아니야. 처음부터 쌀이 아니었어. 마님, 밤새 무엇을 하셨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갈 것이 무엇인지. 그게 무엇이에요?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연화는 허씨 아주머니에게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가를 전해달라고. 자신이 이틀 후 심판의 자리에 증인으로 와주실 수 있는지 여쭤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연화이옵니다. 이틀 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기다리겠다. 드디어 한 달이 지나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깥 집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박 대감을 중심으로 집안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날의 결정을 공식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첫째, 최 씨 부인이 먼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쌀자루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주어진 쌀 한 돼 중에서 정확히 반돼 2홉을 남겼습니다. 절약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재산은 쓰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니까요. 둘째, 조 씨 부인은 얼굴이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쌀을 불리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조용히 있던 셋째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주어진 쌀 한 되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마을에서 작은 일들을 했습니다. 쌀뜨물로 미음을 만들어 굶주린 어르신들에게 드렸고 쌀겨로 세안제를 만들어 장터 안악들에게 나누었으며 그 수익으로 씨앗을 사서 이웃들에게 일감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쌀 한 되에서 시작된 수익. 정확히 450냥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이 한 달 동안 저와 함께 하신 마을 어른들입니다. 대감, 이 며느리는 우리 마을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굶으면서도 우리에게 미음을 가져다 주었고 안악들에게 일감을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 집 안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마을 모두가 이 며느리를 믿습니다. 아버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한 것이 무슨 가문의 재산을 불린 것입니까? 이 집 며느리가 장사치처럼 굴었다는 것만으로도 가문의 수치입니다. 앉아라. 아버님, 저는 이 집을 위해 한 달 내내 앉으라고 했다. 최 씨, 나는 내가 한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권서방과 손을 잡고 이 집사를 빼돌려 대금업에 쓴 것. 내가 생각하는 만큼 숨겨지지 않았다. 그건 억울한 누명이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권서방과 거래한 장부, 그리고 이 집 창고 출입 기록입니다. 그건, 최 씨, 이 숫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오? 죄송합니다. 저는 더는 이 일에 연루되고 싶지 않습니다. 최 씨 부인의 지시로 제가 직접 권서방에게 쌀을 빼돌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주인을 배신해. 조용히 해라. 최 씨 부인은 이 집 재산을 사리사욕으로 빼돌리고 집안을 속였다. 이는 며느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오늘부로 이 집을 나가거라. 한때 비단옷을 입고 집안종들을 호령하던 최 씨 부인은 결국 가산을 잃고 친정도 외면한 채 이 집 저 집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마음을 잃은 자의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연화야. 예, 아버님. 내가 재물을 다루는 사람임을 알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다. 너는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집이 오래 가려면 그런 사람이 안주인이 되어야 한다. 아버님, 저는 이 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이 뒤주의 쌀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야 합니다.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3번의 봄이 찾아올 무렵 바깥 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냉기가 감돌던 부엌에 이제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종들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당 느티나무 아래에는 마을 어르신들이 날마다 모여들었고 연화가 만든 작은 나눔의 순환은 이제 바깥 상단 전체를 움직이는 경영의 원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 대감은 그해 겨울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연화야, 내가 쌀 한 되를 준 것은 재산을 시험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을 시험한 것이었다. 내가 그것을 알아주어 고맙구나. 그 말이 연화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쌀 한 돼. 겨우 한 끼를 채울까 말까 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 한 되가 수백 냥의 전이 되고 수십 명의 배를 채웠으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재물은 쌓아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강이 됩니다.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쌀이 아니라 탐욕이었고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창고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쌀 한 되가 되어 무언가를 흘려보내게 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설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전설야담은 더 기막힌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